안녕하세요. 또 AI 목소리냐고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데이터만 보면 심장이 뛰고 부동산이 너무 재밌지만 회사 때려치울 용기는 없고 좀 있으면 인사평가 시즌인데 오이 팀장님이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알면 업무 태만이라며 인사평가 나쁘게 줄까 봐서 얼굴도 없이 AI 목소리를 씌워서 이렇게 몰래 만들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저만의 루틴은 하고 시작할게요. 아파트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파는 아사리판 TV입니다. 지난 영상 기억하시나요? 세종시 부동산을 분석하면서 대세 상승을 위해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은 거래량 데이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래량 데이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세종시 집값은 제가 집값 상승 여부를 점검하는 여기 6가지 항목이 모두 만족한 상태에서 월 거래량이 최근 8년간의 평균 거래량을 초과하여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니터링한다면 집값이 언제 오를지 또 언제 내릴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론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걸 실제 데이터를 통해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이 데이터만 봐도 벌써 복잡한데요. 끝까지 내용을 시청하시고 나서 다시 본다면 세종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저처럼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일반 부동산 평민들은 뉴스 기사 하나, 유튜브 하나만 보고 이제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막연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부동산도 논리 구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를 공부해야 진짜 공부인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과거 세종시의 상승장이 시작됐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8년간의 거래량과 매매지수, 즉 거래량에 따른 집값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종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정말 나 혼자만 알고 싶은 정보지만 구독자 수에 눈이 멀어서 오늘 공개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할게요. 이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시작할게요. 자, 먼저 잠깐 복습하고 가시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세종시 부동산 흐름을 분석하면서 집값 상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을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서 6가지는 이미 충족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로 거래량이 월 평균보다 낮아서 아직은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제가 말씀드린 세종시 집값 상승을 위한 7가지 조건에 대한 만족 여부를 간단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유동성. 미국에서 기준 금리를 0.25% 인하했고요. 앞으로도 내년 봄까지 3번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건 결국 시중에 돈이 더 풀린다는 얘기죠. 자산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충족. 두 번째, 공급량. 올해 세종시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고작 1000세대 남짓이에요. 근데 연간 수요는 거의 2000세대에 가깝거든요. 이 말은 46% 정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 3년 동안 새로 입주할 아파트도 없어요. 완전 공급 절벽입니다. 이것도 충족. 세 번째, 전세 매물의 수량. 작년 6월에는 2300건이 넘던 전세 매물이 지금은 700건 초반까지 줄었어요. 무려 70% 이상 감소한 거예요. 살 전세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충족. 네 번째, 전세가 상승. 전세 가격도 올해 2월까지는 살짝 빠지다가 5월부터는 반등했고요. 9월 기준으로는 0.72% 상승했습니다. 전국 185개 지역 중에서 전세가 상승률 10위예요. 완벽하게 충족. 다섯 번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갭. 2023년 10월에 갭이 3.76억이었는데요. 지금은 2.96억까지 줄었어요.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면서 갭이 줄었다는 얘기죠.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좋아진 겁니다. 이것도 충족. 7번째인 매수 의지수부터 보면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이 지수가 8월엔 19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6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준선인 40을 넘겼다는 건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죠. 이것도 충족. 이제 6번째인 거래량을 보면 여기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나옵니다. 올해 4월에는 1300건 넘게 거래가 되면서 진짜 활활 타올랐어요. 근데 6월엔 252건으로 확 줄었죠. 627 대출 규제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9월엔 333건, 10월 말까지는 평균인 350건을 넘길 수도 있어요. 아직은 지켜봐야겠지만 상승을 위한 거래 건수 기준선인 350건 근처까지는 왔습니다. 거래량이 아직 부분적으로만 충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시원하게 못 오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거래량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세종시에서는 3개월 연속 평균 거래량을 초과한다면 그때가 대세 상승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내용을 과거 실제 데이터로 검증해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명해볼게요. 이 그래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매지수와 거래량을 월별로 나타낸 8년간의 데이터입니다. 노란색이 매매지수, 파란색이 거래량 건수, 그리고 여기 최근 8년간의 월평균 거래량인 350건 기준선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상승장의 거래량을 보면
기준선 350건을 최초로 초과하는 시기가 19년 10월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20년 1월에 노란색의 매매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죠. 이후 2021년 초까지는 정말 미친듯이 올랐는데요. 이때 거래량이 보이세요? 지속적으로 거래량 평균인 350건을 초과했던 구간입니다. 그야말로 폭등기였죠. 하지만 2021년 1월에 거래량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자 매매지수도 정확히 거기서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꺾이면 매매지수도 멈춘다는 공식이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이후 23년 초까지 월 평균 거래량인 350건을 초과하지 못하면서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번엔 2023년 초 서울 강남이 먼저 반등하던 시기에 세종도 2월부터 5월 사이 거래량이 평균을 초과했습니다. 결과는요? 7월에 매매지수가 반등했어요. 하지만 8월부터 거래량이 줄면서 반등 흐름이 꺾이고 2024년 초부터 다시 하락했습니다. 즉 거래량 유지가 안되면 상승도 유지가 안된다. 이게 그때 결론이었죠. 앞의 설명과 같이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3개월 연속 초과할 때 항상 상승을, 반대의 경우에 하락의 법칙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4년 7월에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3개월 연속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초과했지만 4개월째부터 다시 평균 거래량 이하로 유지되면서 상승을 하지 못했고 25년 초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 등으로 25년 2월부터 25년 5월까지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인해 마침내 25년 5월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또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에 못 미치면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6.27 대출 규제 때문이죠.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거래량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연속 평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현 시점 25년 10월 상황입니다. 2025년 10월에 마감이 되는 9월 거래량은 현재 333건으로 평균 거래량 350건에 거의 도달했어요. 그리고 서울 경기 주요 지역의 규제지역 선정으로 지방으로의 풍선 효과가 올 것을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이번 달의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초과하고 다음 달, 그 다음 달도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3개월 연속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흐름을 보면요. 세종시는 거래량이 3개월 연속 평균을 넘는 순간부터 진짜 불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시점이 오면 지금보다 훨씬 뜨거운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세종시 집값을 움직이는 건 결국 거래량이에요. 앞으로 월 거래량이 3개월 연속 평균을 넘는지를 꾸준히 체크해보면 이번 상승장에서 손실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어땠나요? 옳다구나. 이거 제대로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구독해주시고 매월 아사리판 TV와 함께 세종시 부동산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부자가 되어보고 싶다.